2020년 6월 23일 경성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확실히 그 주린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주식을 하려고 하신 분들, 이분들이 참 궁금한 사항이 무엇일까? 제가 그거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유튜브도 찍고 이제 좀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찍거든요. 그것도 한 번씩 시청.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올릴 거니까 그것도 또 시청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우리 주린이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 한 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딴 거는 없고요. 그게 가장 크죠.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그 슬픈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음,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다른 말 필요 없이. 단타를 치면, 그러니까 단타라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자주 하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 내가 1년에 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종목이 다 바뀌었을 경우, 그게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는 밥 먹듯이 꾸준히 해야 돼요. 음, 뭐 아침도 먹고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습니다. 뭐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동물이든지 어, 밥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본주의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내 개인 스스로가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놔야지 곡식을 쌓아놔야지 나중에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 나이 먹어가지고 노동력이 쇠퇴해졌을 때는 그 내가 젊었을 때 추척했던 그 투자금의 자금을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제 인생의 이막을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야, 내가 오늘 뭐 이번 달 혹시 뭐 보너스를 받았다, 상여금을 받았다, 뭐, 뭐 돈이 좀 이렇게 있다 하시면 그걸로 일부 또는 뭐 전부도 좋고요. 꼭 주식을 사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잠깐 종목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종목 얘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뭐 지수야 뭐 똑같으니까요. KG 모빌 지수는 결국 간다는 마인드니까 저는요. KG 모빌리언스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저점이 코로나 이후로 3,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뭐 언택트 뭐 비대면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선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어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추천주 두 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신규 회원분들도 들어오시니까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섹터고 하나는 헬스케어 쪽으로 제가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 회원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가 종목을 계속 이렇게 분배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끌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자체가 초반에 강세였죠. 네, 코스닥 뭐 네, 1%대. 그 다음 코스피도 1%대 그런 상승이 나오다가 뭐 이런 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속보 그 참 재미난 속보가 나왔습니다. 뭐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를 했었던 그 내용을 파기시키겠다.
라는 그런 속보가 나왔는데, 그게 또 좀 지나서, 몇 분 지나서, 어, 결정된 건 없다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쫙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결정된 게 없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예, 이게 무엇이냐면, 음, 너무 그 투자자들이 뉴스에 너무 민감하다. 개인들이 너무 민감해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민감하고,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무덤덤해야 됩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격을 막 바꿔라, 그거는 아니고, 내 그 투자의 철학을 새롭게 정립을 하시면 돼요. 어떤 투자의 철학? 주식은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구나. 오늘 나무를 심고 내일 나무를 심고 복리로 남들보다 먼저 사고 남들보다 늦게 팔고, 그러니까 하루 먼저 살고 남들보다 하루 먼저 사고 남들보다 하루 늦게 파는, 이러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문화를 본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나는 좀 예민해가지고 악재가 좀 나오면 이러고 얼른 매도를 한다거나, 뭐 악재도 아닌데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인데요. 그리고 뭐 호재가 나오면 좀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팔아버린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돈을 결국에는 못 법니다. 결국에는 못 벌기 때문에 어,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루 이틀 뿐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는 주식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죽기 전까지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어떤 그 해외 지수라든지 해외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뭐 팬데믹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내용들,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할 필요는 없다. 언제나 이거는 있었던 일이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이건 다 극복해 나갔고, 경제와 주식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들 하시는데,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이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못 벌고, 역발상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기업을 볼 때 ROE가 뭐 KG 모빌리언스라는 이런 기업을 볼 때는, RO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8, 1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10, 네. 근데 이 지금의 ROE는 어떤 사이트나 어떤 그러니까 증권사를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3년 뒤, 5년 뒤에 그 ROE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그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이즈 같은 케이지 모빌리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2015년도에는 퍼가 35였어요. 그럼 굉장히 높죠, 사실상. 35라면 35년을 기다려야지 이 회사가 그때부터 손익 분기점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매출액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니까 재무가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줄어들고 재무가 줄어드니까 퍼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35에서 17, 그 다음 16, 17, 10 이렇게 낮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과거에는 퍼, PBR, ROE, ROA, 어떤 BPS 이런 걸 다 봤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그 회사의,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퍼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PBR이 8배, 10배, 5배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더 이상 비싼 가치가 아니다. 이 가치주라는 것은 주가의 가치는 결국 주식의 가격과 수렴을 하게 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수렴을 하게 돼 있죠.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5년 뒤, 10년 뒤에 기업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데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상태에서 주식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야 되는 거죠. 왜? 그 주식의 가치는 미래 가치는 저 위인데 현재의 가치, 현재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변동이 된 거죠. 그 가격이 변화된 거. 그 가격이 밑으로 떨어졌다면 그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론은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남기시고 나가셨네요. 내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23년 주식 수익시 양도세 20%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근데 그건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게 막상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까봐야 되는 거고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것도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다같이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장이었습니다. 와 저는 이 NC소프트를 보고 와 NC소프트가 오늘 95만 7천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식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찾아냈다면 남들보다 빨리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NC소프트를 10만원에 사든 30만원에 사든 20만원에 사든 어차피 상관이 없죠. 어차피 100만원 가는데 네 어차피 100만원 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역시 방송 제목에 나왔다시피 네이버 카카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네이버가 무려 7%까지 올라갔어요. 28만 9천원. 카카오는 5%까지 올라갔었죠. 신고가 나왔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신고가가 또 나왔는데 저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특히 올해 시청자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는 대부분은 샀을 겁니다. 올해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한다면 뭐 작년 재작년 얘기는 뭐 안 할 거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굉장한 수익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뭐 보통 뭐 1, 20% 규모가 아니라 뭐 어제도 뭐 보셨죠? 뭐 70% 수익도 있고 50%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엄청난 수익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수익. 지금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시면은 아마 웃을 겁니다. 아 네이버 카카오 이래서 성장주 뭐 가치 투자를 하는 거구나. 계속 조정을 짧게 바꿔가고 짧게 바꿔가고 그렇죠. 짧게 바꾸고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는 조금 살짝 이렇게 밀렸지만 결국 이렇게 가죠. 그리고 조정도 살짝 이렇게 살짝 줍니다. 살짝 주면서 결국 뻗어 나가는 거죠.
네, 마트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네이버 카카오를 자꾸 최근에 계속 언급을 드리죠. 음,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기 그릇만큼 먹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자, 이제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나는 50만 원까지 들고 가겠다. 뭐 100만 원까지 들고 가겠다. 나는 30만 원에 팔겠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그거는 그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VIP 회원분들은 제가 당연히 거시기를 하죠.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걸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두 배를 먹고 팔든 아니면은 뭐 세 배를 먹고 팔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트님 잘 복귀하셨습니까? 뭐 오늘 어땠나요? 마트님 조용하시던데. 우리 파미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 방금 도착하셨어요? 오늘 뭐 건지셨습니까 오늘? 아, 돌돔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적다고요? 어, 딴 거 잡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주세요. 주식은 지금은 계속 사야 되고요.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들고 이미 투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놨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주식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계속 사셔도 됩니다. 1박 2일 꽝치고 왔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네. 뭐 계속 어떻게 잡힙니까? 아, 낚시 15년 차예요? 서산대사님? 어휴. 실체가 없던 이상 급등 종목 신라젠 진짜 말씀처럼 됐네요. 저는 이 신라젠이 저는 실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거에 대한 뭐 방송은 이거에 대한 방송 자료는 이미 아프리카 TV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유튜브에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보면은 물론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2018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영상 없겠죠? 아프리카 TV에는 있습니다. 네, 2019년도 이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저에 대해서 제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신라젠이 실체가 없느냐, 공부하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했는데, 자, 지금 그 하늘나라로 그냥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분은 하루에 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제가요 15시간 전후를 공부해요. 여러분, 제가 이 짓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짓을. 근데 나한테 공부 모르겠어. 뭐 나는 뭐 하면은 4일 5일도 날 셀 때도 있었으니까 4일에서 5일 뭐 막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야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 돈을 뭐 쉽게 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종목을 보는 안목들이 다 엄청나게
투철하기 때문에 저 말고도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제 지인들도 엄청납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예 거기에 뭐 매트리스 거의 갖다 놔가지고 뭐 자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딱 종목이 보는 눈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다 복구가 돼요. 결국 저는 신라젠이 거래 정지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신라젠을 12만원, 10만원,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뭐 해가지고, 심지어 신라젠을 이때도 사실 사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도 풀렸으면 좋겠네요. 워낙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하다 보면은. 그렇죠, 양정님. 녹방 보면 신라젠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녹화 방송 이렇게 항상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양정님. 네, 이제 이거 뭐 포르쉐 탈 때 찍은 이 사진이네요. 담쟁이님, 나나님, 동키님, 덩덩님, 북북님, 펠리스님, 파밍님, 시타델님, 모던킹님, 치유부명님, 광망님, 개당님, 소리아빠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거 겨울에 찍었지, 이 영상. 공개 모임.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시간이 경선입니다. 이때가? 네, 오늘은 제 번개 모임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래전에 약속하는 거고, 저는 이 약속을 진짜 천재지변이 아니면 네, 맞아요. 이거 부산 모임이네. 이게 안 깨거든요. 저는 부산 모임. 네, 빠꾸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민님 만나러 왔어요. 우리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할 거예요. 시간이 빨라. 저도 지금 가고. 시간이 빨라. 주식 소각하는 날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서산대사님.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건 알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지금 기업들의 2분기 배당이 나오잖아요. 2분기 배당.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2분기 배당금이 나와요. 분기 배당을 하는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대부분 다 그렇게 줬는데, 삼성전자가 분기에 배당을 주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는 분기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분기 배당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뭐 한솔제지도 분기 배당이 이번에 합니다. 그 다음에 효성이죠, 효성. 효성. 잠깐만요. 효성 ITS 같은 경우에도 분기 배당을 하거든요. 이 회사도요. 네. 이것도 분기 배당을 해요. 이 회사도. 그래서 이런 ITS 이런 종목들이 등등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투자 금액이 이렇게 좀, 네, 비상님 말씀하세요.
투자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솔 재지 이런 것도 뭐 하향 산업이긴 하지만 주가가 싸잖아요. 싸고 배당주 주식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투자 금액이 이제 많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한 2, 30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10억치만 사더라도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배당을 1년에 3%만 주더라도 10억치를 사면 3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거 1년에 3천만 원씩. 그걸 내 노후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래에 전 회원 30억 만들기를 하는 게 30억 있으면 여러분들 노후 다 해결돼요. 다 막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웬만한 거는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에 3% 해보시면 뭐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9천만 원씩. 그 다음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을 좀 이렇게 주는 편이죠. 그래도 배당 이렇게 주는 편이고요. 와, 하이트 진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겸손 하이트 진로 어디서 추천했습니까? 겸손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요거 아프리카 TV 그 녹화 방송에 다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하이트 진로.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일 모레면 벌써 7월이죠. 더번코리아 상장 가능성 있나 궁금합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광고도 찍고 요즘 뭐 백종원 시대 아니겠습니까? 계속 수년 동안 백종원 시대 하다가 이제 미스트롯 이명웅 뭐 영탁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트로트가 최근에 이제 막 떠가지고 잠깐 뭐 잠잠해졌지만 이번에 백종원이 또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LG전자 그것도 찍어가지고 냉장고 찍어서 양세형 씨랑 같이 해가지고 그 찍은 출연료 광고비를 받은 그것을 전액 다 기부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백종원 씨는 더본코리아가 상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테라 한 캔 했습니까? AD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 유상증자예요? 근데 이 실적을 보면 저는 받아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유상증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청약인가 보네요. 주짓수도 사실 조금 늘어나고 그 임원들이요 23,200원 뭐 이거는 뭐 문제 없는데요. 이거 문제 없어요. 기준가는 주당 31,550 이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6만원 못 갈 이유 있겠습니까? 5만원 6만원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본다면 뭐 문제는 크게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시스템 반도체죠. 이쪽 설계 자체가. 이게 어디에서 잡으셨어요? 이거를?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고 살짝 밀리는 구간 괜찮습니다. 내일 장마죠. 근데
뭐 길지는 않더라고요, 장마가. 보통 한 일주일 내려야지. 저는 비가 장마철에 한 일주일 정도는 내려야지 진짜 장마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분 만나려고 그 의정부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내 하늘에 구멍 뚫린 줄 알았어요, 그때. 와, 그때 진짜 물폭탄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의정부도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못 산 동네가 아니라 의정부도 괜찮더라고. 왜냐면 신세계 백화점이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때 신세계 건설이지. 그때 당시 제가 이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신세계 건설 외칠 때 이때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백화점 공사가 의정부에서. 그래서 아마 2011년도 12년도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2011년도에 완공이 아마 됐을 겁니다.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이. 그리고 음 최근 들어 VIP 문의를 많이 주시던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그 리딩 업체를 제가 까지는 않을게요. 뭐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게 단타나 급등주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얼른 나오세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아셨죠? 진짜 거기 있다가는 험한 꼴 다 봐요. 즉 여러분들 계좌 박살납니다. 그냥 빵원 돼요. 빵원. 결국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타나 어떤 급등주, 즉 다 단타인데 단기 매매하는 그런 방송들은 얼른 나오셔라.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고 그 도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자막을 끄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차트가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차트를 얘기하는 거야.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트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방송들은 그냥 믿고 걸으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혼자 하세요. 저한테 들어오는 소리 안 할 거니까 혼자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꼭 가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돌고 돌아서 다 저한테 와요. 결국은. 단타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포기하신 분들이 한 분씩 늘어나시더라고. 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포기하신 분들이 한 분씩 보여. 지금 딱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수는 다시 2100이고 코스닥도 코로나 다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 나랑 같이 1, 2년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시더라고 다들. 치고 가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상위 1% 들어가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상위 1%한 번만 그가 딱 쳐내면, 진짜 한 방 빵 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바로 시원하게 한번 쳐버리면. 그거를 사람들이 못 하시더라고. 그거를. 주식은 안 팔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 팔 수 있어야 돼요. 안 팔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파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팔았죠, 여러분들. 그쵸? 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들고 있다. 1번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나는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 있다. 1번.
안 팔죠. 팔기 아깝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판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다시 이렇게 뭐 급락을 맞는다, 뭐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고. 근데 글쎄 이게 다시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게 더 높을까요? 기회를 안 주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좋은 주식은 그냥 사야 된다. 좀 더 떨어졌다가 사야 되지. 그게 바로 마켓 타이밍이다. 그게 바로 실패하는 투자다. 그런 겁니다. 실패하는 투자입니다. 중국의 어떤 신선식품 유통업체 1위인 허마센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배송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보실 때도 이런 기업의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중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뭐 애플 해가지고 애플만 이렇게 사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다. 사실상 미국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미국 주식에 있는 어떤 기업을 좀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물론 뭐 영어를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남들이 좋다 해가지고 구글, 알파벳 이런 거 아마존 사는 것보다는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이 회사가 너무나도 좋더라 하시면 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 회사 CEO가 나는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라고 하거나 관련된 회사라든지 그 해당 기업이 하는 일이 나는 너무 좋다, 성장성이 나는 앞으로 더욱더 높게 본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사는 거지. 막 남들이 막 좋다 좋다 해가지고 사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 남들이 뭐라 나는 뭐 이거 사고 싶은데 야 그 돈이면은 이거다, 그 돈이면은 이거다, 야 이거면 이거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야 경차 살 돈은 경차 산다고, 야 경차 사고 나면 죽어 막 그런 얘기 하고 막 거기서 좀 더 보태면 아반떼 살 수 있어. 그래 아반떼 산다고 그래. 그러면 야 거기서 좀 아반떼 풀옵션 살려고 그러는데 야 아반떼 누가 풀옵션 사냐, 차라리 소나타를 사지. 소나타 또 그럼 또 그랜저 올라가고 또 그랜저 가면은 야씨 이왕 한 김에 제네시스 그냥 들어가라 집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파크 보러 갔다가 모닝 보러 갔다가 제네시스 계약한다는 그 얘기가 진짜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어떤 물건이든지. 그리고 집도 고를 때 내가 골라야 됩니다. 즉 내가 20살 때, 여러분들이 20살 때를 돌이켜보면 내 직업과 대학교는 내가 골라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내가 가든 안 가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부모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때 순간은. 그러니까 뭐든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학교를 갈지 2년제를 갈지 4년제를 갈지 아예 안 갈지 취업에 바로 들어갈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 내가 결정해야지 후회가 안 됩니다. 근데 부모가 대신 해주거나 어떤 지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잘못됐을 때는 굉장한 후회가 밀려와요. 그게 바로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선택은 본인인데. 네, 그런 실수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님 안녕하십니까? 넥슨 GT가 요즘 잘 가요. 그리고 이 넥슨 GT가 장난 아니게 가거든요. 조만간 2,000원 넘어가겠네요. 조만간.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 내시고, 그러니까 넥슨 GT가 가니까 조이시티가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왜 연관이 되어 있느냐? 대주주가 누굽니까? 넥슨 콜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넥슨 콜이야. 그렇죠.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넥슨 GT가 옛날에 게임하이였어요. 게임하이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게임주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류. 그러니까 엠넷 유튜브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콘서트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몬스타 X 북미 지금 떠오르는 그룹이 몬스타 X라고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럼 그 그룹이 어떤 소속사인,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보면은 어떤 소속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콘서트를 여는 곳이 어딘지, 그럼 CJ ENM인가, 그리고 이 회사 소속이 SM인지, 뭐 판타지온지, 뭐 아니면은 YG라든지 JYP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소속사 자체가. 그럼 이게 상장된 회사인지 아니면 어떤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알아보시면 그거에 대해, 그게 바로 이제 공부고, 공부는 그런 찾아보시면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제가 최대한 방송을 하면서 숫자 얘기는 안 하잖아요.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숫자 얘기를 해버리면 뭐 퍼 100, 그러니까 ROE가 10이면은 1년에 100 중에 10%를 그 기업이 버는 거다. 그럼 ROE가 20이면 20%. 그럼 퍼가 10이면 그 기업이 1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 10년이 넘어갔을 때는 순수익으로 변환이 된다. 그럼 10년 동안만 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11년 차에는 내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근데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상태인데 주식은,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가치가 올라갔는데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퍼는 계속 낮아지고 ROE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안 올라가.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사야 되겠구나, 더 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계산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PBR 같은 경우는 주가순 자산 비율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하면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공감대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 또 어려워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게 되면, 잦은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딱 돌이켜 보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사라집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실 어제 그 방송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 사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부자가 될 만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50만 원도 사실 멋진 겁니다. 30만 원, 50만 원 하는 것 자체도 남들보단 낫거든요. 뭐 투자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자체는 결국은 앞으로는요, 주식을 안 하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식을 아직까지도 도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이게, 와, 진짜 금융문맹이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코로나 보세요. 전파 속도 굉장히 빠르죠. 금융문맹은요, 코로나보다 더 빨라요. 주식하면 무조건 망한다. 내 주변에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당연하죠.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몰빵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주담대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스톡론을 쓴다거나
어떤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살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식은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레버리지 갭 투자로 하는 것처럼 주식도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수탄록 막 4배, 5배, 10배짜리 레버리지 때려가지고 그게 잘못되면 결국 잘못되게 돼 있어요.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반대 매매. 증권사에서 내 주식을 강제로 팝니다. 내가 그 기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바닥이 겸손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30억이 있어도, 내가 300억이 있어도, 내가 3천억이 있어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냥 SK 최태원 회장도 선물 옵션 하다가 1000억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바닥에서 아니 1000억이 뭐 평생 해도 못 버는 돈일 수 있잖아요, 사실상. 뭐 벌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사람한테 뭐 어떤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렸다는 겁니다. 1000억 가지고 물론 한 종목을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뭐 1000억 이하 그런 종목들은 뭐 이렇게 자기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세력 해가지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는 한 줌에 그냥 모래알이잖아요. 네, 티켓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이 항상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날 때 겸손하게, 아, 이거는 내가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시장이 벌어준 거다. 아, 이번에 운이 좋았다. 라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진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통합시다. 소통. 저는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여러분들 근검 절약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그 교육 자료로 쓰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아직도 이 냉장고 쓰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냉장고의 역할은 음식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음식을 보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 이 냉장고 이거 쓰고 있어요. 지금 한 얼마나 됐지 이게? 한 15, 16, 17, 18, 19, 한 6년 쓰고 있는데 요즘 냉장고들이 400만 원 하더라고요. 400만 원 정도? 근검 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 300만 원짜리 살 돈을 굴리면 냉장고 한 대 공짜로 살 수 있잖아요. 300만 원이 3천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어떤 물건을 볼 때 그러니까 구두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랜저를 보면 소나타나 그랜저를 보면 저 돈을 저 차 살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은 벤틀리를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소나타 그랜저를 계속 그 무리해가지고 살까?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70%, 6, 70%는 경차를 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다 노후 준비가 되거든요. 차가 정 필요하다면. 아니면 뭐 중고차 1000만 원대 중고차. 수리해가면서 이렇게 국산차는 수리비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된 거, 3년 된 거, 3년 된 거는 사실 뭐
오래된 건 아니니까. 5년 된 5년 6년 된 자동차를 사더라도 수리해가면서 타시면 돼요. 수리비 얼마 안 나와요. 진짜 그 엔진 미션만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조용하네. 여러분들 오늘 뭐 다들 힘들었습니까? 오늘 조용하시는데요? 조용하네? 야, 어제 그 산산님, 산산밭 돼지 그분이 네, 팬가입을 할 줄을 몰랐네. 역시 인생은 모르는 거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고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거든. 진짜 그래. 진짜 이게 맞는 말이야. 정말로. 쌈스님 안녕하세요. 하루님 일하십니까? 하루강아지님 일하고 계시나 보네요. 그냥 너무 막 그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 이거 뭐 이거 장난 없네요. 어저께 그리고 어제 우리 이여정님이 3D 관련된 그거를 좀 말씀하셨는데, 야, TPC가 올라가더라고요. TPC가 상한가 치더라고요. 3D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스맥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TPC, 그 다음에 GMP, 브리티 GMP, 뭐 세종, 뭐 이런 거 제가 다 외워버렸어요. 빗솔론, 뭐 자화전자, 뭐 이런 거 등등. 요즘은 그냥 툭 치면 탁 그냥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툭 올라가요. 툭툭툭툭 치면은 팍팍팍 뭐 팡팡팡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무거운 종목 CJ 제일제당도 올라가거든요. CJ 제일제당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그 실적 자체가 온라인 쪽에서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저도 잘 노리고 있는데요. 물론 경쟁사들이 너무 빵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삼리식품이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저는 이제 주가가 매력적인 가격에 온다고 봐요. 이 자체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일반 웬만한 그 장기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SPC 삼립을 사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또 수년이 지나면 또 안 그럽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에 가니까 당연히 풀무원이 더 세죠. 풀무원 자체를 놓고 보면. 역시 좋은 회사들은 결국은 어떤 그 외부적인 이슈로에 있어서 뭐 코로나,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문제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극복이 됩니다. 결국은 다 극복이 돼요. 좋은 회사들은. 여기 밀린다고 하더라도, 설령 풀무원을 이때 당시 고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17,0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뭐 반토막 나더라도 올라와요. 반토막 이상 나더라도. 겸손은 여기서 더 사라 그래버리죠. 이런 데서. 저는 그 차트를 보고 종목을 추천해 주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그 어떤 지나간 과거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지나간 과거 이렇게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밀리죠. 그럼 이 회사가 진짜 안 좋아서 밀린 건가? 그 가치가 떨어져서 밀린 건가? 아니잖아요. 풀무원은 2015년도 매출액이 1조 8천억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16년도는 2조, 그 다음에 17년도 2조 1000억, 18년도 2조 2천억, 19년도 2조 3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계속 이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N면 분할도 있지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밀리고 있을 때 주가의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도대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ROE도 준수하고 퍼도 준수해.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PBR이 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퍼 자체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 IC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각광을 또 받는 부분이 이런 데서는 조용히 있다가 이런 데서는 조용히 있잖아요. 이런 데서 기업의 펀더멘탈 보고 사시는 분들이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올라간다 해서 여기서 매도를 쳐버리거든요. 이런 데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생 대역전 스토리의 그런 상승이 나오잖아요. 막말로 5천원짜리가 3만원 갔으니까 이 회사가 국내 유일 인공호흡기 업체잖아요. 그러면은 인공호흡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결국 그 식약처나 어떤 의료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는 게 과연 문턱이 진입장벽이 높냐 낮냐 경쟁 상대는 어디냐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 기업을 본다면 이걸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을 안다면 버틸 수가 있어요. 모기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을 안다면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거나 어떤 그 주식 그냥 갑자기 뚜뚜뚜뚜 떨어진다 그러면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해버린다는 거죠. 반드시 기업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그 로봇 의료 관련돼서 잠깐 이렇게 올렸지만 간단하게 올렸죠. 이렇게 심플하게 올렸고요. 로봇 의료 로봇이라 그러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 누가 에코프로브엠 누가 물어보시던데요.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종목은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하지만 2차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세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2차 전지 쪽은 뭐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뭐 첨보라든지 어떤 LG화학, 삼성 SDI 뭐 등등.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 중장기 공급 계약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었죠. 그러니까 NCA라는 양극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살아있는 거고 전문용어로 한다면 NCA 양극재 출하의 그 어떤 확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의 확대, 공장 설비 증설 그 다음에 2020년도 올해 생산 규모가 포항에 3만 1000톤 그렇죠. 다 외워버렸어. 옥창에 2만 8천톤 그냥 전체 5만 9천톤 수준이면은 이 회사보다 더욱더 높은 회사는 없어요. 없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5G를 본다 그러면 뭐 전파 기지국도 있고 에이스 뭐 엄청 많아요. 에이스 테크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전파 기지국 말 그대로 전파 기지국이잖아요. 네. 이 에이스 테크 같은 회사는 그 기지국의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위에요.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나오고
글로벌 자체에서는 5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5G에 관련된 안테나 분야에서는 국내 1등 회사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또 신규 공장을 지었고, 그 기업이 공장을 지었다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기업들 다 막 어려워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근데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인원을 오히려 더 뽑고 직원을 더 뽑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된다. 그 종목이 싸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좋잖아요. 5G. 그게 싸다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살 돈이 없다. 그럼 내가 살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사고, 다음 달도 사고, 다다음 달도 사고, 그 다음 달도 사고, 계속 달달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질문 없으십니까? 주식시장 좋아요. 좋습니다. 주식시장 좋아요. 그리고 무슨 내 유튜브에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그거를 올렸는데, 아니 무슨 그 댓글 보니까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나 이 말을 내야 되겠네. 댓글, 아니 안티는 좋아. 근데 아니 무상증자를 기업에서 하면은 도대체 왜 악재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 나 진짜 무상증자가 왜 악재야? 공짜로 주식 주는 거야, 무상증자가. 대신 가격의 변동은 있겠지. 1대1이다면 2만원 했던 게 1대1 무상증자 비율을 주면은 만원에 떨어져.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 악재 아니냐? 무슨 악재야? 거래량 활성했다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수가 많아지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그런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도 하고 공격적으로, 또 좋은 회사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자사주 소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무상증자를 했던 그 가격이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 무상증자 했던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를 여기서 하잖아요. 이런 데서. 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무상증자를 하잖아, 자꾸. 이게 왜 악재라는 거야, 도대체. 다 무상증자를 하잖아, 이런 데서. 무상증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무상증자 얼마나 많이 해, 이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좋잖아.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와, 주식수 늘어나는 게 악재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완전 그냥 뭐 상장 폐지 당해야 되겠네. 삼성전자. 유한양행이 주식수가 6,600만 주고요. 삼성전자가 주식수가 많지. 여기 봐봐. 삼성전자 몇 주야?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59억만 준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 59억만 주. 이건 또 삼성이니까 괜찮다. 그 말 하겠지. 그럼 멍청한 거야, 그게. 무식해. 말이 안 통해. 삼성전자 봐. 유상증자까지 하잖아. 무상증자. 여기 무상증자 했네. 아니, 야, 진짜. 그냥 무식해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내가 피곤한 거야.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주식하라는 얘기 안 해. 내가 방송에서나 얘기하지.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저 주식하라는 말 안 해요.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잖아. 내가 귀찮아. 솔직히. 그렇잖아. 나는 방송하니까 방송에서는 귀찮아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업으로 사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 근데 밖에 나가서까지 내가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본인이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그거 하면 찾아내는 겁니다. 그쵸, 루따뚜님. 진짜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거기, 야, 그 댓글, 야, 내가 다 창피하더라고. 요즘 무상증자면은 막 급등 나오니까
그런 상황을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고집만 있고 아는 건 없고 고집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돼. 진짜로. 자기는 일이 안 풀리지. 어저께 뭐 마트님, 파밍님 계좌 보고 사람들 계좌 보니까 막 미치지. 뭐 자랑하고 있어. 자랑도 아닌데 사실. 그런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계좌 보면은 미쳐요. 이런 계좌 보면 나는 못 보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작용이 있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끌어내리려고 그런 거.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건데 우리 국민들 봐. 동학개미 운동해가지고 막 폭락대 다 사고 막 해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딱 누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들 보세요. 근데 이 겸손이 네이버 카카오 딱 얘기하니까 물론 NC소프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NC소프트는 사람 말을 못하겠어. 10만원대 제가 추천했는데 왜 도저히 80만원대 70만원대 사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내가 10만원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NC소프트처럼 막 70만원 80만원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요즘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시청자분들 요즘 다 살만해요. 요즘 막말로. 앞으로는 더 좋아져. 지금 내 종목이 안 올라간 시청자들이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올라가요. 결국에는. 그 회사가 문제가 없다면 올라가요. 기업의 그 가치와 그 기업의 주가의 가격은 결국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가치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면 결국 다 올라가게 돼 있고 가치가 높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더 사야죠. 결국 올라가는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단타 리딩 방송 급등주 종목 수십 개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개 올라가면 막 박수 막 이렇게 치고 있고 한 달에 종목 막 10개, 20개, 30개, 50개 나가는 막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방송들은 얼른 내려오셔라. 얼른 빠져나와라. 아셨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런 방송은 찾지도 마시고 가입하지도 마시고 그냥 혼자 하세요. 제발 좀. 저한테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손절치거나 어떤 그런 방송들 차트 보고 손절가 거래량 어쩌고저쩌고 보조지표 어쩌고저쩌고 차트로 얘기하는 그런 방송들은 무조건 믿고 걸러라. 그 방송은 성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면은 깡통 찬다. 100% 파산당합니다. 100%라 그랬습니다. 그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꼭 건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끝번호 4482님 끝번호 4482님께서는 그 리딩 방송 업체에서 반드시 나오셔야지 기회비용 다 안 날라갑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도 주식 다들 사셔야 됩니다. 사야 되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여러분들.